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 차례인데요. 먼저 이 식에 대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 이제 식을 공부하시면서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원래는 a 곱하기 b 곱하기 x인데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우리가 abx, 그죠? 또는 나눗셈도 일종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이런 거죠. 뭐 a 곱하기 x 나누기 b 하면은 곱하기 b분의 1이 되니까 여러분이 b분의 ax 이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셈 또는 나눗셈만으로 정리돼 버리면, 그죠? 이게 딱 한 덩어리가 되죠. 이런 걸 단항식이라, 단항식, 그죠? 항이 하나. 그러니까 abx도 단항식이고 b분의 ax도 단항식입니다. 그래서 항이 하나인 식을 단항식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이 많아지느냐? 항이라는 게 이런 세트 하나니까요. 다항식이랑 이런 항이 많아지면은 다항식이 됩니다. 그럼 단항식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항이 하나인 거니까 주변에 덧셈 뺄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여기 봤을 때 뭐 ax라든가 뭐 bx의 제곱 또는 상수인 c 이런 것들 다 단항식이죠. 혼자 쓰였을 때는. 근데 이런 게 덧셈 뺄셈으로 엮이게 되면은 뭐 ax 플러스 b라든가, 그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여러분 항을 읽을 때 주의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항이 몇 개냐 그러면 여러분 ax하고 b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아니고 ax 마이너스 b면 항은 ax하고 마이너스 b입니다. b가 아니에요. 이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ax랑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항이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에 있어서 우리가 차수라는 걸 배웠는데, 차수. 식이 몇 차냐라는 얘기하는데, 차수는 서로 다른 문자가 거듭 곱해진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일 경우는 차수가 높은 걸 치죠. 여기처럼 a, b, c가 상수고 x가 문자라 그러면 x가 2번 곱해지지 않습니까? x의 제곱이니까 이건 2차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2차식이 되긴 합니다. 단항식이지만 a 곱하기 x 곱하기 y 하면 이건 문자가 2번 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차식으로 볼 수 있는데, x로만 보게 되면은 문자를 x로 보게 되면 이건 1차식이 되는 거고, y만 보게 돼도 y는 1차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용어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등식은 이러한 다항식이 등호로 연결돼 있을 때 뭐 이런 거겠죠. ax는 b라든가, 그죠? ax의 제곱 플러스 bx는 c라든가 이렇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일단 항이도 2개 있는 거겠죠. 예, 등식이고요. 그럼 등식의 종류에 여러분이 2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방정식하고 항등식을 배웠는데요. 방정식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처럼 1차, 차수가 1차라는 얘기니까, 그럼 문자가 x라 그러면 1차 방정식의 기본형은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1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a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방정식이냐? x가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그러니까 a, b는 여러분 상수로 주어진 거고, x가 문자로 주어서 이 만족하는 x값이 하나인 거죠. 아예 없거나. 그죠? 그런 게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방정식이냐? 여기 만족하는 x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면요. 이 식을 정리했을 때 항등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똑같은 거예요. ax 플러스면 오른쪽도 ax 플러스 b인 거죠. 그럼 등식이긴 한데 이거 정리해보면은 빵 곱하기 x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식이 같아버리면, 정리해버리면 결국 문자 앞에 개수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니까 x에 뭘 넣어도 이 식은 만족합니다.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지 않아요. 특정한 것만 넣어야 성립하거든요. 근데 항등식은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별 2차 방정식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방정식 중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2차식이 되는 게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를 x로 치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쓰게 되고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고, 마찬가지 여기서만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2차항의 개수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 겁니다. 그래야만 2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b는 0이 돼도 되느냐? 0이 돼도 괜찮습니다. 문자가 들어간 2차식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등식이고, 그 다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바로 여기 나온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용어들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 우리가 일반형이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요. 요거 항 몇 개인가요? 항 3개죠. ax의 제곱 bx 더하기 c. 그죠? 항 3개짜리고 등식이고. 그죠? x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겠죠. 자,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와 연결시켜서 이제 만족하는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 기본적으로 나오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게 x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값만 넣었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그 등식을 성립시키는 x 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해. 그러니까 방정식 해가 뭐냐 그러면 그 해를 x값에 집어넣으면 그 등식이 성립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해를 구하는 걸 방정식을 우리가 푼다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2차 방식 풀어라 그러면 2차 방식 그 2차식의 x값에 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나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를 구하라 해도 여러분 해를 쓰면 되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도 해가 얼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아실 건 뭐죠? 정정해보면, 방정식이 뭐냐? 등식 중에 문자가 들어간 거고, 2차 방정식이면 2차 함계수가 0이 아닌 게 2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은 2차 함계수가 0이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2차 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좌우식이 똑같아서 정리해버려. 그러니까 좌우변, 우변의 식이 똑같아서 정리했을 때, 뭐 0x의 제곱 0x 플러스 0이 되는 거는 항등식이지 방정식이 아닙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은 엄연하게 다르다. 방정식은 특정해만 성립하는 거, 특정 값만 성립하고 항등식은 뭘 넣어도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찾는 방법은 좌변과 우변식이 똑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전부 모든 항의 개수가 0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뭐냐?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적합한 개념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그죠? 그래서 2차 방식 일반형이 바로 뭐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함계수가 0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2차 방식이 되는 조건은 여러분이 문자 확인하시고 반드시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안 되는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냐? 아까 우리 보셨겠지만 해라는 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면 우리가 문자가 x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a, b, c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차식이었을 때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x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참이 된다는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x에 그 값을 넣으면 그 계산한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이걸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바로 x의 값을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 또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얘기입니다. 해가 없으면 해가 없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해주란 얘기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의 값을 2차 방식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나타낼 때 abc 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1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3x의 제곱. 그리고 여러분 2차 항의 개수를 양수라고 체크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양수가 되도록 각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x니까 이항하면은 플러스 10이 되니까요. 더하기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빼기 1이니까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a, b는 3이고요. a하고 b는 3이고 c는 2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2번은 정리를 좀 더 해줘야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정리 먼저 해주면 좌변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고요. 우변이 5x 마이너스 3이다. 2차 함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정리해서 그죠? 는 0 이렇게 쓰셔야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5 빼기 5x 빼기 2x니까 3x죠.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1이고요. b는 3이고 c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더 정리해야겠네요. 갈수록 불친절하네요. 좌변이 7x의 제곱 플러스 7x고요. 우변은 2를 해주고 나서 안에 거 먼저 정리해주면 그죠? 3x의 제곱 여러분 전개하실 때는 3x의 제곱 2 그죠?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고 상수항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만 써보시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 창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우변에 있는 항을 모조리
우변에 있는 항을 모조리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x의 제곱에서 6x의 제곱 빼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7x 빼기 2x죠. 그러니까 9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계수 a는 1이고요. b는 9고요. 상수항인 c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b, c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2차 방식 해라는 게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의 기본형이 뭐였죠? ax 플러스 b는 0이었고요. 그래서 해를 구하라 그러면 물론 이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를 이항에서 정리하면 ax는 마이너스 b고 해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이 1차 방정식의 해였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도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바로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면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뭐 완전 제곱식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a로 묶어냈을 때 그죠? 인수분해가 돼서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뭐를 말하느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배웠던 요 2차 식을 인수분해하는 법을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면 이 뜻이 뭡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도록 인수분해 됐으면 지금 이거죠. a 곱하기 b가 0인 거니까 이 식을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 a가 0이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 0이니까 해가 바로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면 되는 겁니다. 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파 베타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해를 표기할 때는 문자를 여러분이 알파, 베타, 감마, 그죠? 뭐 델타 이런 식으로 써나갑니다.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2차 방정식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0인 거 놔두고 요거 인수분해해서 결국 a 곱하기 b가 0꼴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 됐다. 그러면 뭐 a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이 됐다 하면은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만족한 해는 알파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중근이라고 그래요. 중근. 그죠? 중복된 근이다. 중근이라고 그러죠. 근은 하나밖에 없는,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칩니다. 물론 제곱합니다만 만족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개념에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말하고요. 알파, 베타 우리가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리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해가 없다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뭐 불능 이렇게 해가 없다 또는 이렇게 말을 하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몇 개 시험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인데요. 주의할 거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x값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정수로만 답하라. 그러면 말이 길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정수니까 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요 셋 중에 하나만 해로 인정하자 얘기입니다. x값이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오른쪽은 0이 되니까 정리 다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3, 1, 그죠? 7, 1 하면 플러스 4가 나야 되니까 7 앞에 플러스고 요 1에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 된 걸 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3x 플러스 7하고 그죠? x 마이너스 0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방정식 해라고 쓸 때는 요게 0이 된 x값, 요게 0이 된 x값입니다. x 빼기 1이 0이니까 x값이 1인 거고 3x 플러스 7이 0이니까 x값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7인 겁니다. 아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해를 쓰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7 또는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 0, 1 즉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정수이기 때문에 방정식 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쓰면 됩니까? 예, 해는 1이다 해서 그러면 x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개 쓸 때는 뭐 또는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5번은 정리가 안 된 꼴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푸시면 안 되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요. 마이너스 5는 0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 1, 1하고 뭐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를 쓰면은 x 플러스 1에 x 빼기 5가 0이 됩니다. 0. 그러면
해는 뭐냐 하면은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니까 해가 x가 마이너스 1 되겠죠. 또는 x 빼기 5가 0이 되려니까 x가 5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5라고 답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0, 1밖에 해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만족한 x는 해는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배운 게 사실은 방정식을 풀기 위한 앞에 복선이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계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고요. 5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인 거엔 O, 그 다음에 아닌 건 X 표시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같이 맞춰보시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했을 때 2차 항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제일 처음 하실 때는 여러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죠? 3x의 제곱 x 빼기 2는 0 하면 2차 항의 계수가 0이 아니고 방정식 형태가 되죠. 2차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하고 나시면 2차 항계수가 0이 안 되는 조건만 찾으시면 되고요. 문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보시면 물론 x의 3승이 있지만 서로 양변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죠. 없어집니다. 소거되기 때문에 2x의 제곱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이 됩니다. 2번도 2차 방정식입니다. 3번입니다. 10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0 하면 되니까 이거 2차 방식 되고요. 자, 4번 같은 게 아차하면 틀리기 쉽죠.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이게 안 된 거는 확인해서 2차 항계수 0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시면 2차 항계수만 확인하셔도 별 지장이 없어요. 등호 있나 확인하시고 2차 항계수가 0이 되나 안 되나 보시면 되는데 2차 항계수가 뭐예요? 여기 우변이 3x의 제곱이니까 이거 서로 소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될 수는 없고요. 그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에 15니까 이제 14x 빼기 5니까 뭐 1차 방정식은 되겠네요. 어쨌든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암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2창 보시면 이거는 합차 공식이네. 그죠? x의 제곱 빼기 16이니까 정리해주면 3x의 제곱이고 16 곱하기 3 하니까 48일 텐데요. 2차 항계수가 0이 되지 않죠?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괄원에 주어진 수가 2차 방정식 해이면 0표 아니면 x 하라고 되어 있는데 5x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해서요 0이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2를 넣어보시죠. 그러면 4 빼기 2는 0이 안 되죠.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이 방정식 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인수는 하실 필요가 없고 x의 제곱 2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을 먼저 배운 거죠. 그럼 방정식 해는 뭐로 쓰면 되겠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뭐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왜냐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바로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합쳐서 방정식 해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인수분해는 뭐에 줬느냐? 해가 마이너스 4 맞냐는데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이기 때문에 해가 맞습니다. 그 7번이 맞게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 보면 여러분 완전접식 탁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그죠? x의 제곱 2x 플러스 1은 바로 뭡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죠.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이게 0인 거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죠. 방정식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방정식 해는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1은 아니죠. 1 대입해봤자 0이 안 됩니다. 방정식 해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분의 3이 돼 있는데요. 그 인수분해한 결과가 x-1 곱하기 5x-3입니다. 둘 다 0 되는 게 바로 방정식 해가 되기 때문에 x-0이니까 해가 바로 1이죠. 그 다음 5x-3이니까 5분의 3이 바로 방정식 해가 맞습니다. 맞게 됩니다. 자, 11부터 15번까지는 조건이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중에서 x가 요것만 된다는 거죠. 이거 중에 있을 때 다음 2차 방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라. 되면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여기 이 식을 0을 만족하는 x값 찾아서 여기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먼저 식에서 0 되는 거 확인해 보죠. x 곱하기 x 빼기 2입니다. 그럼 x 빼기 2가 0이 되는 값은 x가 얼마? 2죠. 그 다음에 요거 0이 되는 값은 x가 0입니다. 0, 2 저기다 둘 다 있죠. 그럼 x값을 구하면 우리가 0, 2 둘 다 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방정식의 바로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인수분해를 해보면 x에 쓴데 뭐 우리가 11 편의상 쓰고요. 그 다음에 4, 1인데 플러스 3이 되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1하고 x 더하기 4가 0입니다. 그렇다면 0 되는 값이요. 요거 0 되는 값은 x 값이 마이너스 4, 이거 0 되는 값은 1이죠. 그죠? 그러면은 만족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밖에 안 되겠죠, 이거는. 그죠? 만약 그런 제한 조건이었으면 해가 1하고 마이너스 4가 됐을 겁니다. 자, 다음 13번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입니다. 인수분해 바로 되겠죠? 요거 8 마이너스 8 플러스 1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8하고 x 더하기 1 곱한 게 0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0이 되는 거, 얘 0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8이 0이 되려면 x가 8이겠죠.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여러분 4, 2하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해보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마찬가지 x 플러스 4가 0 되니까 x가 마이너스 4 되면 될 거고요. 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정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은 만족하는 값은 2밖에 없겠습니다. 만약 위에 있는 제한 조건이 없다면 이 방정식해는 마이너스 4하고 2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인수분해 해야겠네요. 3, 1, 그 다음에 3, 2, 6에 2 하면 격차 4 나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에 2 하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자, 인수분해한 결과를 써보면 이거는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는 0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끈은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족하는 건 마찬가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 정수니까 만족한 해는 2밖에 없다. 그죠? x 값은 2다. 이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의 한근이 4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서 인수분해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게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4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저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이 인수분해 되면 하나가 근이 4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4란 뜻이 뭐냐면 x 빼기 4가 여기란 뜻이야. 인수분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인수가 저거 인수분했을 때 x 빼기 4가 들어있고 또 뭐 2차식이니까 뭐 얘가 2차함계수가 1이잖아요. 또 나머지가 뭐 x 뭐 블라블라 있겠죠. 이건 몰라요 뭔지.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이게 뭐다. 이거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방정식의 근 해라는 것은 x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기 4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조준식이 만족하죠. 그러면은 얘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 4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니까 그걸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식에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어서 0 되는 a 값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x에 4 집어넣으니까 16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4a 더하기 16입니다. 정리해보니까 4로 묶으면 요거 16 더하기 16은 30이니까 4에 a 플러스 8이 0이죠. 따라서 만족한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면 가만히 있어봤죠. 풀 때 보니까 좀 다르네. 예, 그죠. 전에는 여러분이 이걸 해놓고 나면 뭐 이렇게 했겠죠. 4a 더하기 32는 0.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32, 양변을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8 하는데 여러분 인수분해 배우고 나면 꼭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공통인수 있으면 묶으면 되거든요. 4a 더하기 30이니까 4로 묶어버리면 바로 a 플러스 8이 0 되는 겁니다. 4가 0은 아니잖아요. 이거 0 되는 a 값이 바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ax 플러스 b를 여러분이 해를 꼭 ax는 마이너스 b,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전에는 ax 플러스 b 형태를 이항을 해서 ax는 마이너스 b 양변 a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했지만 여러분 인수분해 알게 되면 억지로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x 더하기 a분의 b가 0이니까 그럼 해가 뭐다? 예,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물론 1차 방정식이면 a가 0이 아닐 테니까요. 자, 되셨죠? 그럼 17번 2차 방식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한근이 3이다. 그럼 여러분이 3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3, 3은 9, 그죠? 2, 3, 6 플러스 a, 그죠? 정리하니까 3 플러스 a가 0입니다. 그죠? 그럼 만족하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계속 음수 나오네요. 그죠? 자, 두 문제 더 나왔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빼기 3 더하기 a 빼기 2 는 0 또 쓰고 또 쓰지 마시고 는에서 바로 이어주세요. 정리하면 a고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a 빼기 4죠. 이게 0입니다. 0 되는 값 바로 보이죠? a는 얼마?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의 한근이 2다. 그러면 x에 2 넣자는 말이죠. 그러면 4 더하기 2a 빼기 4a입니다. 는 하시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a를 바로 2로 구하셔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빼기 2가 0이라는 얘기죠. 만족하는 a 값이 2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인수분해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여러분 문제 보셨을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런 거 2차 방식 한근이 2다. 이거를 여러분 앞에 단원 인수분해 단원 문제로 바꿔주면 x의 제곱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그죠? 얘가 뭐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더라. a 값 구하라 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확장을 해야죠. 20번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의 한근이 a다. 여러분이 이걸 방정식 근을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한근이 a란 말이 뭐냐면요, 이 식에다가 a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를 넣어보시면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3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렇죠. a의 제곱 2a 값 이거 물어봤잖아. 이게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3 빼기 3이 0이니까. 그러면 굳이 해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묻는 게 방정식의 근이 아니라면 시기값만 묻는 거라면, 그죠? 적합한 형태로 바꿔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그렇게 되나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하면은 여러분이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인수분해해서 x 빼기 3하고 x 플러스는 0으로 인수분해 됐겠죠? 그 만족하는 해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죠. 3이죠. 네. x 빼기 3이 0이니까요. 자, 요게 0 되는 거니까 x가 3 또는 요게 0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성립하느냐? 3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럼 a의 제곱 빼기 2a니까 a 제곱하면 얼마죠? 9. 그죠? 그 다음에 3이 6 하니까 3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해봅시다. a의 제곱 빼기 2a. 회가 뭐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그죠? 1 더하기 2니까 또 뭐가 돼요?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근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근을 구해서 푸셔도 되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 근의 그 근 값을 x에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구하지 말고 바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한 연습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2차 방식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